네, 저희 챔피언스리그 프리뷰를 좀 해볼 건데 어제 굉장히 일정이 빡셌다고 들었습니다. 아, 어제 저기 새벽 2시까지 이제 ELCC 경기가 원래 12시에 끝났어야 되는데 서버 문제 때문에 2시간 일단 지연이 됐고요. 끝나고 바로 저기 이승우 선수가 없는 신트트라이든 경기를 했고 너무 졸려가지고 스쿼트를 하면서 중계를 했어요, 진짜. 근데 저도 일어서서 중계하고 막 그래요. 잠 오면. 왜냐면 또 저녁에 이제 원투펀치도 촬영이 좀 2개가 연달아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세 보니까 10시간을 한 1분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했다. 그래, 그런 날이,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랜선 그 현대가 더비 하고 우리 뭐 외부 일정 있어서 가고 저녁에 라방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용남이 형이랑 야방. 와, 나 그때 진짜 1분도 못 쉬고 계속 12시간 이렇게 달렸거든. 근데 사실 저희 직업의 특성상 그런 일이 완전 비일비재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씩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정주에 놓고 저기 용남 형한테 볼키스를 하셨군요. 볼키스는 나 그 이미지 봤어. 돈에가 이제 3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30만 원이요? 30만 원 그러면 해야지. 한 번이면 해야지. 용남 형도 이해하셔요, 그러면. 용남 형이 하라고 했어. 아, 진짜? 그러면 해야죠. 네,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가 볼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아주 대단한 경기입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폰지님께서 바이에른 뮌헨의 유명한 팬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전해주셔가지고 이번 프리뷰는 이 보내주신 자료 그대로 바이에른 뮌헨을 중심으로 좀 프리뷰를 다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정보들, 또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어떤 사견들도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섞어서 이제 조별리그 1차전 프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예상 라인업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바르셀로나 공격진이 또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리그 경기가 헤타페전이었는데 그때 데파이가 가운데였고 그때 그리즈만이 오른쪽, 브레이스웨이트가 왼쪽이었어요. 근데 그리즈만은 팀을 떠났고 브레이스웨이트는 갑자기 또 무릎 쪽 부상을 당해서 지금 조금 한 2달 정도 지금 결장이 예상된다 하더라고요. 결장자가 어쨌든 덴벨레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그렇죠. 아구에로는 뭐 이미 10월 정도에 돌아온다고 장기 부상 예고가 돼 있었고 토마스 파티래. 안수 파티. 예. 하도 아스날 얘기를 계속 내가 오늘 아침에 아스날 영상 찍었거든요. 계속 토마스 파티 하다 보니까 자, 안수 파티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까지 지금 결정자입니다. 안수 파티는 이제 복귀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뮌헨전에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힘들죠. 바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차근차근 천천히 복귀 좀 밟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 선수가 쿠티뉴 혹은 데미르 오른쪽은 결국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차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 이게 좀 애매한 게 일단 이적생 프랭키 더용이 바로 첫 경기를 뛴다는 것도 그것도 이 중요한 루크 더용? 그렇죠. 프랭키 더용이래. 루크 더용. 봐봐 이래. 이런 게 있어. 그래. 헷갈리면 이렇게 돼요. 주고받고 말로 받고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예상 라인업 보여드리고 있지만 보시는 분들은 대용이 이제 2명이잖아. 맞아요. 그럼 왜 대용 2명이야? 루크 더용 간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 근데 루크 대용이 데뷔전에 어쩌면 뮌헨전에 어쩌면이 아니고 유력해 보여요. 왜냐면 뛸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용, 데파이 그리고 올 시즌 이제 첫 출전인 쿠티뉴가 오른쪽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제 2003년생 지금 괜찮은 오른쪽 자원으로 평가받는 데미르가 아예 안 나왔던 게 또 아니니까. 그렇죠. 좀 간간히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발로 그것도 바이에른 뮌헨전에 갑자기 나온다고 하는 건 부담이 있을 텐데 데미르의 기용이 있을지 이런 점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고요. 피케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아라오와 같이 센터백 조합을 좀 맞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오른쪽 풀백도 원래 마지막 그 리그 에타페전에 에메르송이 났는데 토트넘전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르지 로베르토의 오른쪽 풀백 기용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메르송은 일단 토트넘 데뷔전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래요. 너무 좀 뭔가 기대했던 거는 분명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 자노사를 좀 끊을 걸 기대했는데 뭐 길게 봐야죠. 광명 지부장이 이제 사기를 쳤다. 그렇죠. 라고 조윤이 형이 얘기를 했었죠. 조용히 웃고 계시더군요. 영주형님께서. 자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필두로 한 뮌헨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톨리소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여기에 이제 부상이 좀 의심되는 그러니까 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자원들 코망, 그나브리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약간 타박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비처까지 그나마 다행인 건 톨리소는 정말 뭐 한 80~90% 가량 결장이 확실시 되고 코망이랑 그나브리, 레반도프스키랑 자비처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은 생각보다 지금 뭐 키커즈 보도를 보면 경미해서 아무렇지 않다. 바르셀로나전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00% 풀백까지는 아니어도 경기를 못 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부상 의심 정도라고 하니까. 특히나 레반도프스키는 타박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그냥 부상은 없이 그냥 경기 뛸 수 있다 정도로 간주해도 될 것 같고.
그나브리와 코망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래도 2선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둘 다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네가 나와야 할 텐데 사네는 조금 뒤에 다루겠지만 요즘 약간 괜찮아지긴 했어요. A매치 주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희망을 걸어야 될 것 같고. 사네 많이 괜찮아져야죠. 아 그럼요. 더 올라야 돼요. 그리고 자비천은 이제 팔 쪽 부상이긴 한데 뭐 이 조치를 해서라도 경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윙포워드에 사네가 나오느냐 그나브리가 나오느냐 코망이 나오느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무시알라의 윙포워드 왼쪽 자리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뭐 사네가 나온다면 사네가 왼쪽 무시알라가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 자리는 어쨌든 무시알라가 차지할 것 같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자 그리고 센터백 조합에 리카 헤르난데스가 지난번 라이프치히전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출전을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카 헤르난데스가 어쨌든 부상했다는 이슈가 좀 있는 선수고 그렇죠. 얼마 전에 나겔스만이 인터뷰를 했어요. 라이프치히전과 바르셀로나전 중에 한 경기만 리카를 뛰게 하겠다. 아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라이프치히전이 되면은 바르셀로나전은 안 나올 거고. 그렇죠. 근데 바르셀로나전을 뛰게 된다면 라이프치히전이 이제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전을 뛰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전에 출전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워낙 잘했기 때문에 나겔스만이 말을 좀 번복하고 그냥 뛰게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고요. 일단 뭐 만약에 리카가 못 나온다면 질레가 역시 이 센터백 자리를 대신할 텐데 나오는 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을 위해서는 사실 좀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리카에게 좀 하게 되고 자 오른쪽 풀백에 파바르 선수가 이 리그 경기에 뛰긴 했지만 부상 복귀하고 나서 폼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스타니시치가 파바르가 없는 동안 오히려 시즌 초반에 워낙 폼이 좋았기 때문에 왠지 이 경기는 제 예상으로는 스타니시치가 선발로 나올 것 같다. 스타니시치. 네, 스타니시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통 그 펩 가르디올라가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서 쓰는 게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스타니시치도 오른쪽으로 풀백으로 나오지만 중앙으로 좁혀서 약간 빌드업을 위한 미드필드 역할을 수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 솜씨가 꽤 괜찮았다. 그래서 나와서 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바이언 기준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했을 때 11경기에서 7승 2무 2패. 제일 최근 경기가 2년 전 챔피언스리그 8강 8대2.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메시 있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그 개 두드러 맞았었던 그거거든요. 그 지금 울브스에서 뛰고 있는 저 세메도. 말도 안 되게 좀 진짜 털렸죠. 네, 바르셀로나 그렇죠, 팬분들이 그렇죠. 조금 세메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질 만한 이유라고 봐야 되겠고. 뭐 이때 뮌헨은 뭐 워낙에 강력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좀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경기 결과가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패가 이 7승 2무 2패잖아요. 되게 압도적인 전적인데 문제는 이 2패가 메시가 있었을 때 캄프누에서 당한 게 2번의 패배였어요. 그래서 정말 메시가 있음으로써 그때 캄프누에서 패배를 당한 건지 아니면 캄프누에서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은 불리한 위치에서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지 이번 경기 결과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 매치 포인트를 그리고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 경기 77경기에서 연속 득점 중이고 이 기록은 역대 단일팀 최다 연속 경기 득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종전 기록이 레알 마드리드였는데 73경기였어요. 73경기를 넘어서 77경기나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단일팀 최다라는 점에서 좀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봐야 되겠고 마지막 이제 무득점 경기가 2020년 2월 29일 라이프치히전 0대0 경기. 와, 또 4년에 한 번은 2월 29일에 이거를 했네요. 유럽 리그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단되기 전이죠. 그렇죠. 좀 대단한 어떤 그만큼의 오래된 리그였고 자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시즌 포함해서 지금 리그는 14경기 연속골이거든요. 올 시즌 리그 4경기 6골인데 골 감각이 그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어떤 활약도 기대해보면 하고 또 이제 비주얼 폰지님이 강조하신 기록이 토마스 밀러에게 각종 기록이 많더라고요. 자, 토마스 밀러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5경기 6골 2도움을 기록 중. 그리고 바이어는 그 5경기에 4승 1패 승률 굉장히 좋고요. 네, 약간은 바르셀로나의 강한 뭐 약간 킬러의 본능을 좀 가지고 있는데 토마스 밀러가 골을 만약에 오늘 넣게 되면 디스테파노와 챔피언스리그 득점 수가 공동 8위가 됩니다. 지금 48골이고 디스테파노가 49골이니까 한 골 차이. 공동 8위로 올라설 수 있느냐. 득점의 여부가 그래서 좀 중요하고요. 또 밀러가 출전만 하더라도 이 공동 챔피언스리그 출전 공동 10위가 됩니다. 클라렌스 셰도로프와 함께 지금 밀러가 124경기, 셰도로프는 125경기이기 때문에 공동 10위로 올라서느냐. 출전만 하더라도 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겠죠. 이 나겔스만이 부임하고 나서 저도 좀 공통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은 건 이 경기 보잖아요.
라인이 한지 플리크 때보다는 약간 내려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실점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어떤 효과를 낳기는 합니다. 수비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새로 영입된 우파메카노가 일단은 좀 잘하고 있고 유스에서 끌어올린 스타니시치 아까 얘기를 드렸죠. 스타니시치가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백포라인의 어떤 수비 라인도 덩달아 약간 내려가는 쪽으로 높이가 조정이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경기들보다는 그래도 밸런스가 조금은 유지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라이프치히전 리카까지 복귀를 하면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약간 그 전 시즌보다는 아쉬운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올 시즌 다시 고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미쳐 날뛰고 있다. 이 표현을 좀 할 만할 텐데 나겔스만 감독 아래에서 기존의 공격력은 물론이고 속도로만 수비를 하던 선수가 이제는 수비 능력도 좋아지면서 공수 모두 좀 더 확실한 영리한 플레이가 나오는 풀백으로 좀 완성형 풀백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변모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도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사네가 어쩌면 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A매치 기간 동안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맨시티 때 했었던 건 사실 그 정도 폼까지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낮았을 때보다는 좀 좋은 폼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죠. 맨시티 시절에 이제 좋았던 폼은 뭐 터치나 드리블 그리고 뭐 넓게 빠져서 좀 유연한 선수예요. 사실 몸놀림이 그렇죠. 부상 전에 되게 가벼웠기 때문에 상대를 제쳐낼 때 몸 밸런스가 잘 유지됐던 게 사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A매치 주간 때 보면 이 그때 플레이들이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좀 더 나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라이프치히의 경기에서 사네가 가장 좋았는데 근데 이 경기에서 왼쪽으로 나왔다. 그러면 사네가 만약 기용이 된다면 무시할라 오른쪽, 사네의 왼쪽 뭐 아니면 오른쪽은 뭐 그나브리와 같은 선수들도 경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네 왼쪽이 어쩌면 이 경기에는 라이프치히전의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또 유지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어찌됐건 지금 뮌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들만 이제 계속 찾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린 선수들의 활약도 되게 좋습니다. 뭐 무시알라를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죠. 무시알라 그렇고 폰지 그렇고 또 이제 스타니시치도 그렇고 좋은 자원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근데 나겔스만 감독 아래에서 키미와 고레츠카의 영향력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분데스리가 그 쾰른전 끝나고 물론 그때 뮌헨이 이기긴 했지만 사네 중심으로 경기력을 얘기하면서 나겔스만 부임하면서 지금 고레츠카와 키미의 영향력은 플리크 때보다는 조금은 적은 느낌이다.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주얼 폰지님도 같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한지 플릭 감독 아래에서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 당장 나겔스만 체제에서의 빌드업 중심은 이 삼선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있는 것 같다.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스타니시치 어떤 보조라든지 윙 쪽에서 만들어가는 특히 오른쪽에서 만들어가는 빌드업 패턴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심이 삼선보다는 오른쪽 측면을 위주로 조금 더 굴러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네가 또 라이프치히전을 경기 보면 아시겠지만 좀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왼쪽에서 또 측면 빌드업이 성사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중심만 옮겨갔을 뿐이지 이 둘의 폼은 또 계속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주말 리그 경기를 쉬었죠. 세비야와의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남미에선 여파로 선수들이 대부분 기용되지 못해 라리가에는 이제 또 그쪽 뛰는 선수들 많으니까 염려가 좀 됐기 때문에 일정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 리그를 안 뛰었고 그냥 A매치 복귀 이후로 첫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이에른 뮌헨은 물론 라이프치히전 대단히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어쨌든 주말에 리그 경기를 뛰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체력적으로 걱정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지만 결국 꾸준히 실전 감각 유지했다는 건 이거는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점이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서로가.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좀 변수라면은 깜노에 원정 팬들이 못 온답니다. 올 시즌은 좀 어떨까 되게 궁금했는데 뭐 군데군데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히 원정 팬의 출입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목할 선수는 이제 비주얼 폰지님이 적어주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폰지, 무시알라 그리고 토마스 밀러 3명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설명했었던 그 3명이죠. 뭐 폰지 워낙에 잘하고 있고 밀러는 지금 뭐 최다골 그리고 기록이 달려 있으니까 골과 이제 출장 기록이 달려 있고 또 바르셀로나에게 강했으니까. 그렇죠, 강했죠. 이게 이제 밀러한테 주목할 점이고 자 무시알라는 독일 최고의 이제 기대 유망주라고 좀 03년생입니다. 2003년생입니다. 맞아요. 근데 프리롤처럼 이제 어느 지역에서건 기용이 되면서 드리블
코망, 사네, 그나브리가 조금 아쉬웠던 폼을 보여주는 동안에도 오히려 부드러운 드리블은 무시알라의 지분이 컸었어요. 온더블 상황에서 되게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무시알라 선수는 길게 기대할 여지가 매우 큰 선수인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주얼 폰즈님의 주목할 만한 선수 3명에 저도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여전히 이름값으로 봤을 때 되게 기대되는 빅매치가 이제 곧 치러지게 되고 이 두 팀이 또 만난 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썼던 것을 얼마만큼 리마인드하고 경기에 임하는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